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맡은 아이라스트 연구실의 유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카메라 베이스 Virtual Drone Control System Using Two-Handed Gestures입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드론을 제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특히 실제 드론이 아닌 가상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이 논문은 세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이 작성하였고 2024년 11월에 IEEE 익스플로어에 게재되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저희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무인운송, 드론 배송과 같은 키워드가 실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제어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드론은 조작을 하려면 숙련된 조작자와 물리적 컨트롤러가 필요하며 시야 밖에서는 제어가 어렵고 사고 위험도 존재합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카메라 기반 두 손 제스처를 통해 직관적이고 휴대성 높은 드론 제어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즉 누구나 손만 있으면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손은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며 손 제스처는 컨트롤러 없이도 누구나 쉽게 드론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구조는 여기 보시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손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신합니다. 다음 손의 랜드마크 좌표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절 각도를 계산합니다. 이 좌표와 각도 정보는 특정 제어 명령에 해당하는 제스처로 분류가 되며 가상 드론은 해당 명령을 받아 정해진 방향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주요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스처 기반 명령 모듈, 두 번째는 생성된 명령을 이용해 드론을 실제로 비행시키는 모듈입니다. 먼저 제스처 기반 명령 생성 모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먼저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실시간 영상에서 손의 랜드마크 좌표를 추출합니다. 이어서 이 랜드마크를 이용해 손 관절 간 각도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얻은 좌표와 각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식된 제스처는 제어 명령으로 변환되며 이 명령은 로스2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상 드론 제어 모듈로 전달이 됩니다. 이 모듈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스처 모듈에서 전달된 제어 명령 수신하는 로스 모듈, 두 번째는 실제로 가상 드론이 움직이는 가제보 시뮬레이션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드론의 전방 및 하방 카메라 등 센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알비즈 환경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용자가 손 제스처를 통해 명령을 내리면 핸드 제스처 컨트롤 모듈이 이를 인식하고 로스2를 통해 명령을 전송하고 그 다음에 가상 드론 제어 모듈이 그 명령에 따라 가상 드론을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두 모듈은 이제 로스2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동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손 랜드마크 추출과 관절 각도 계산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양손은 카메라 영상 스트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인식됩니다. 이때 사용된 도구는 바로 구글에서 개발한 미디어 파이프로 정확하고 빠른 손 검출이 가능한 실시간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미디어 파이프는 각 손마다 21개의 랜드마크 포인트를 추출하며 양손 기준으로 총 42개의 3차원 랜드마크 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각 랜드마크는 XY, Z로 표현이 되고 XY는 이미지 프레임의 너비와 높이를 기준으로 0.0에서 1.04의 정교화된 위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Z는 깊이를 나타내는 값으로 손목을 기준으로 손가락이 얼마나 카메라에 가까운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카메라 쪽으로 뻗으면 Z값이 작아지고 뒤로 빼면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추출된 손관절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인 관절 각도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관절 각도가 중요할까요? 손가락의 움직임은 단순한 위치 변화가 아니라 관절 사이의 상대적인 회전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주먹을 쥐거나 손을 펴는 동작은 위치보다는 관절 간의 각도 변화가 핵심인 거죠. 손가락 근처 15개의 관절 사이의 각도의 계산 방식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에선 관절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 L1과 L2 행렬을 생성했습니다. 각 행렬은 20개의 손 랜드마크에 대한 좌표 X, Y, Z를 포함하며 각 손 랜드마크의 위치는 3D 벡터로 표현됩니다. 손의 랜드마크 좌표 L1, L2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벡터를 만들고 이를 단위 벡터로 정교화합니다. 수식을 통해 손의 각 관절 간 방향 정보가 담긴 정교화된 벡터 집합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이 벡터들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손가락의 움직임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15쌍의 주요 관절 벡터쌍 AI, BI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AI, BI는 제2의 행 인덱스쌍을 나타내며 이는 관절 번호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각 쌍에 대해 두 벡터 간의 닷 프로덕트를 구하고, 그러니까 내적을 구하고 역 코사인 함수를 적용하면은 각도 세타 i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타 i는 관절 벡터 사이의 각도가 되는 거고, i는 각도의 번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JAI, JBI는 각도를 계산할 때 두 관절 벡터이며 이 식을 통해 총 15개의 관절 각도, 세타 1부터 세타 15까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각도들은 단순한 손 모양이 아니라 구부림, 펴짐, 회전, 이런 손의 정밀한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이 15개의 각도와 손 랜드마크 좌표를 함께 모델에 입력하면은 모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제스처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뻗는다 혹은 주먹을 쥔다라는 행동을 모델은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치? 지금까지는 손 랜드마크와 관절 각도를 통해 손 제스처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수치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서 특정 제스처로 분류하는지, 즉 제스처 인식 모델 구조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스처 인식 모델은 1차원 CNN과 LSTM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간단히 말해 손의 움직임 데이터를 시계열로 처리를 해서 먼저 CNN이 구체적인 패턴을 뽑아내고 LSTM이 이를 받아 시간적인 흐름,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을 학습해서 전체적인 제스처를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자,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우선 하이퍼 파라미터 값, 즉 입력 데이터는 총 78개의 차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63개는 손의 랜드마크 잡혀서 오는 거겠죠? 각 손은 21개의 주요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고 각각은 X, Y, Z의 3차원 좌표를 가지기 때문에 63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손가락 관절 사이의 각도값 15개를 더해 78차원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벡터는 1초 동안 30프레임에 걸쳐 수집이 되어 30 곱하기 78 크기 시퀀스로 모델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1차원 CNN, 1차원 합성 신경망입니다. 일반적으로 CNN은 이미지처럼 2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많이 사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손의 움직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벡터 시퀀스이기 때문에 1차원 CNN이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1차원 CNN은 연속된 프레임 간의 미세한 변화, 예를 들면 손가락이 천천히 구부러지거나 펴지는 움직임, 손이 이동하는 방향 등 좀 약간
국소적이라고 표현할게요. 국소적인 시간적 패턴을 추출을 합니다. 이 모델에서 사용된 1차원 합성신경망은 1차원 합성신경망은 입력 채널 78개, 커널의 크기는 3개, 출력 채널은 128개, 스트라이드? 여기까지 얘기를 하나? 꽤 나와 있는데. 스트라이드는 1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널의 크기가 3개라는 거는 이제 3개의 연속된 프레임을 기준으로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출력은 총 128개의 특성 맵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 CNN만으로는 전체 제스처를 정확히 인식할 수는 없겠죠. 왜냐? 그냥 CNN은 그냥 진짜 특정적인 좀 구체화된 패턴만 인식을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프레임 간의 관계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스처는 보통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이어지는 동작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 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 즉 LSTM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LSTM, Long Short Term Memory는 순환 신경망의 일종으로 과거 정보를 오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불러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RNN은 시퀀스가 길어지면 과거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LSTM은 게이트 구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톨깃 게이트로 과거의 정보를 얼마나 유지를 할지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인풋 게이트로 현재 입력되는 정보를 얼마나 기억 상태에 반영을 할지 결정을 하는 그런 게이트고요. 세 번째 아웃풋 게이트는 어떤 정보를 최종적으로 다음 계층에 출력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러한 게이트들이 조화롭게 작동함으로써 LSTM은 제스처 동작의 시작부터 끝까지 흐름을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논문에서 사용한 LSTM 구조는 입력으로는 1차원 CNN에서 추출한 128차원의 시퀀스를 받으며 시드의 크기는 64, 드롭아웃은 0.2,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이어 수는 1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파라미터 없이도 시계열 데이터의 문맥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사용자가 6 제스처를 수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몇 개의 프레임에서는 이제 오른손이 주먹을 쥐고 있고 몇 개의 프레임 뒤에는 왼손이 펴져요. 이러한 동작을 단순히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봐서는 주먹인지 손바닥인지밖에 판단할 수 없죠. 그냥 그 프레임만 봐서는. 근데 LSTM은 시간 흐름 전체를 고려해서 처음에는 주먹이었고 그 후에는 손을 폈다라는 이 문맥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결과적으로 전체 흐름을 이륙이라는 특정 제스처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거죠. 그 문장,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이해하려면 만약에 단어는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었다. 이 문장 안에서 단어 하나만 봐서는 안 되죠. 여기서 만약에 나는 동사가 뭐야? 목적어는 뭐야? 나는만 보면은 그냥 이건 모르잖아요. 뭔지. 나는 여기서 끝. 근데 이제 이런 모든 단어들을 조합해 문맥을 파악해야 문장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처럼 제스처도 똑같이 시간 속에 펼쳐지는 움직임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LSTM은 움직임의 문장을 해석하는 뇌의 독해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1차원 CNN과 LSTM 조합을 통해 우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순간의 손모양이 아닌 일정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손동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델은 이 출력 결과를 마지막 단계의 소프트맥스 계층으로 넘겨서 해당 제스처가 9가지 중 어떤 것인지 확률적으로 분류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총 9가지 제스처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 제스처는 사용자의 손동작과 드론의 행위 명령? 약간 행위 명령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명령어들이. 보면은 전진, 양손 검지를 앞으로 뻗습니다. 후진, 양손 엄지를 뒤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좌, 이동, 우, 이동. 양손의 엄지를 좌우로 벌립니다. 회전.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원을 그립니다. 취소 정지, 양손을 교차합니다. 이륙 또는 착륙, 한 손은 주먹, 다른 한 손은 손바닥을 위 또는 아래로 펼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직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명확한 의사 전달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제스처 인식 모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LSTM의 출력값이 소프티맥스 계층으로 전달되어 총 9가지 클래스 중 하나로 확률적으로 분류가 돼요. 이거는 약간 예시인데요. 사용자의 제스처가 이륙이라고 하면은 소프트맥스 분포는 이륙 85%, 착륙 10%, 나머지 이렇게 낮게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정확하고 확신 있는 인식 결과만 다음 단계로 전달되어 드론은 이제 좀 그 명령에 맞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식된 제스처가 어떻게 실제 드론 제어로 이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CNN, LSTM 모델이 손 제스처를 인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식 결과는 로스트의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 즉 토픽 기반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양손을 들어 이륙, 제스처를 취했다면 이 명령은 로스트2에서 정의한 제스처 토픽으로 퍼블리시 됩니다. 그리고 이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여러 노드들이 해당 메시지를 받아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스테이트, 테이크오프, 이 노드는 이륙 명령을 담당을 하게 되고, 스테이트 무브는 이동 명령, 스테이트 랜드는 착륙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각 명령을 분리된 노드에서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의 모듈화와 확장성이 높아지며 향후 실제 드론 적용 시에도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수도 코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드론 제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손 랜드마크 좌표 21개와 관절 각도 15개를 1차원 벡터로 변환하여 데이터 1D 이걸로 구성을 한다고 하네요. 이후 인식된 제스처에 따라서 제어 명령이 결정이 되는데요. 초기 상태에서 드론은 착륙 상태로 시작이 되며 이제 드론 컨디션은 펄스로 설정이 돼요. 따라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명령이 반드시 이륙이어야 비행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후 이동이나 회전 등의 명령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구체적인 명령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테이크오프는 드론 이륙, 드론 컨디션이 true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륙을 한 뒤에 forward, backward, left, right, rotate clockwise, rotate counterclockwise. 드론이 지정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명령어죠. 그 다음에 캔슬, 현재 동작을 즉시 정지하고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명령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랜드, 드론이 착륙하고 비행 상태는 다시 펄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잘못된 제스처가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브레이크 명령을 통해서 처리가 중단되어 안전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로스2의 메시지 통신 상태 기반 조건문을 조합한 것으로 높은 안정성과 확장성을 보장하는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 실제 드론 하드웨어와 연동할 때도 가제보 시뮬레이터 구조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직관적인 손 제스처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로스2 기반 메시지 구조를 통해서 안전하고 유연하게 드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네, 실험 환경 및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로스2 험블과 가제보 11.10 환경에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여기 카메라 앞에서 제스처를 수행하면 여기 안에 보시면 드론이 이제 미로맵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RBG를 통해서 드론의 전방 및 하방 카메라 뷰를 확인하면서 제어 성능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뒀어요.
이게 실제로 실험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보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막 진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막 제어 명령을 하면은 그 드론이 바로 그렇게 실시간 움직이는 게, 와, 감탄사가 나올 만했습니다. 꼭 보시길 추천할게요. 네, 결론 및 향후 과제입니다. 이 논문은 손 제스처를 기반으로 드론을 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가상 환경 기반의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제어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안전하고 직관적인 드론 제어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향후 과제로는 음성, 시선 등의 멀티모달 제어 도입, 그리고 실제 드론 적용이 있고요. 또한 실시간성, 사용자의 손 크기 또는 모양 등의 개인 차이에 따른 인식 정확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차례 때 뵙겠습니다.